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보잉고 2학년 지구과학 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보잉고 시험 어땠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그에 따른 학습 방법과 제 수업 소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두각학원과 S&T 학원 그리고 위더스 학원에서 아이들 지구과학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과학 원 단원별 특징 먼저 이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저 이제 슬라이드 그대로 드린 거라서 한 장씩 넘기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구과학은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고체지구 단원은 뭐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뭐 과거 지구의 역사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개념을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대기와 해양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 현상이나 기후처럼 좀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현상들을 다루는데 실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좀 접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주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별들이 수억 개 모여 있는 은하의 종류와 특징을 공부한 다음에 그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리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알아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는 이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제 문항 살짝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게 고체지구 단원의 문제들인데 자료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형태의 자료를 딱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외워놨던 내용들 위주로 보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간단한 만큼 보기가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어서 최대한 꼼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기와 해양 단원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매해 평가원, EBS, 교육청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자료의 형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미리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먼저 접해보고 해석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주 단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서술형 4번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 자료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 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잉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에서는 고체지구 단원부터 우주 단원까지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대체로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좀 자료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에는 이제 수식을 열심히 연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3년째 그럴 예정인 것 같은데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의 중단원들을 각각 중간기말, 중간기말로 공부를 하고 우주 단원을 4덩이로 나누어서 중간기말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나가요. 그래서 고체지구 단원 하면서 우주 단원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체지구 단원은 좀 개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되 이제 우주 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식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문항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보기 수정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들, EBS, 평가원, 교육청 문제 중에서 이제 보기만 살짝 수정해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미리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변형 유형인데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서 자료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 변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조금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고체지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론적인 상황 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자료의 형태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할 때에도 크게 오류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기와 해양이나 우주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변형을 가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한 5, 6년 전에는 많이들 변형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시험도 많이 보고 복수 정답 처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와 해양이나 우주 단원에서는 자료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 결합 유형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항 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두 문항을 출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자료를 좀 결합해서 한 문항으로 출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기출 문항들 충분히 풀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개념 원리 활용 유형인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1, 2, 3, 4, 5번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비율이 높진 않지만 잘 외워놔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내신 문항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인고 작년 중간기말 중간기말은 선택형 25문항 내외로 나오고 서답형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대치동 주요 학교들에 비해서 좀 많은 문항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풀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문제인데 EBS 평가원 교육청 문항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대비를 하기에는 좀 편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항들의 특징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EBS 평가원 교육청 문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똑같은 자료에서 보기를 수정하거나 아까처럼 자료를 살짝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외의 문항에서 자작 자료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 단대국어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항인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복잡하게 제작을 한 다음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끔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다행히도 뭐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작 자료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변별력이 좀 높은 문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틀리게 되면은 2등급으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합쳐서 두 문항 틀렸을 때 바로 2등급이었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두세 문항 정도 틀렸을 때 2등급이 나와가지고 거의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 문항에서 개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원리 활용 유형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매 시험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작 자료 비율이 높은 학교들도 있지만 보인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EBS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항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첫 번째로 단원별 특징에 따른 학습을 해야 된다. 고체지구 단원, 대기와 해양 단원, 우주 단원의 특징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공부를 계속 하면 안 되고 단원별로 조금 포인트를 주어야 할 지점을 딱 확인을 하고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요게 2학기 중간고사의 대기와 해양 단원 첫 번째로 공부하는 기압과 날씨 단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 두 문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기압 중심에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고기압 중심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지구가 원이 특히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을 그냥 통으로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른 차시에 열대 저기압 단원에서는 태풍의 눈이 저기압 중심인데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이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겠구나 하고 풀고 틀린 다음에 틀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고기압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풀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지만 거의 엄청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원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문장 통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왜 저기압 중심의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지, 왜 태풍은 저기압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지 인과관계를 나누어서 원리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표현 해석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 16번 문제인데 얘가 재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등 문제예요. 그래서 자료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서 이 개념을 공부하자마자 이 자료를 던져줘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그리고 기억, 니은 보기도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디귿 보기에서 갑자기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이제 별의 질량을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으로 나눠주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광도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별의 질량이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수소행용합 에너지 생산량이라는 게 많아져요. 그럼 이제 이 디귿 보기 문항은 수소행용합 에너지 생산량을 광도로 나눠주는데 그게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만약에 별의 수명은 나가 다보다 짧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틀릴 친구가 거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니까 이제 오답률 1등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해석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 교육청 EBS 기출문제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매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제 문항별로 분석을 해주는데요. 요 뒤에는 원래 이제 각각의 문항에 해당하는 출처 문항들을 다 적어주는데 요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15년도 수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는 뭐 24년 수능까지 이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EBS 문항이라고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EBS 뭐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뭐 3주 특강, 고난도 유형 이런 다양한 문제집들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집들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들을 미리 좀 뽑아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풀기에는 뭐 10,000문항이 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풀 수는 없고 이제 미리 좀 제가 선별을 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장들을 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리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인이랑 결과를 다 나누어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조금 화살표로 아이들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흐름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료 분석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론 수업을 하면은 그에 따른 자료 분석을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20자료 내외의 자료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이 자료에서 출제되었던 보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모든 단원별로, 유형별로, 자료별로 다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선지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 자료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표현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4번, 9번, 10번 문장 같은 게 전혀 다른 문장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딱 처음 보면은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봐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면은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의무 클리닉이 있어서 그때 이제 요 백지 노트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백지는 아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요 백지 노트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공부했었나 하면서 이제 다시 책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또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놓치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사실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 채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문제풀이 부교재를 풀면서 숙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평가원 교육청 문항들에서 이제 거의 그냥 모든 유형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좀 좋다고 생각하는 자료들 위주로 이제 뽑아서 문제집을 제작을 해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좀 까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빈칸 채우기 하면서 주요 내용들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12문항 15분 동안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대치동 주요 기출 문제로 이제 주요 학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본 다음에 오답동형 문항이라고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주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가 틀렸고 그리고 평균은 얼마였는데 내 문제 수는 내가 내 정답 수는 몇 개인지 해서 이제 조금 더 평균도 신경 쓰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동기부여하는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유형 똑같은 유형의 문항들 제공을 해줘서 아이들이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또 보면서 내신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일단 첫 번째로 내신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내신 프린트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내신 프린트가 존재했었는데 작년에는 내신 프린트 없이 이렇게 학교 프린트가 문제집 형태로 나와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학평 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들로 구성한 이렇게 문제지를 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제가 또 손풀이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인고 기출 문제들을 또 단원별로, 주제별로, 유형별로, 자료별로 제가 이미 다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요것들 보면서 아이들이 이 주제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차가 많아지실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특정 주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매해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제가 이제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보인고 시험지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차까지는 개념과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6주차와 직보 때 이렇게 2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저희가 물론 1시간 의무 클리닉이 있고 수업 전에도 30분 동안 제가 질문을 직접 받아주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해주고 자료 분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렇게 개념 학습과 자료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는 이제 문제풀이 주간이라고 해서 현강이 없고 저희 현장 강의 없고 수능 특과 EBS 문제랑 이제 학교별 기출 문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줘서 아이들이 요거 푸는 한 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5주차 수업 딱 끝나면은 이제 2주 동안에 요거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 충분히 해오고 그 다음 이제 6주차에 여기 와서 문제풀이 질문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보 때는 이제 모의고사랑 내신 프린트 총정리 또는 이제 내신 프린트가 없이 아까처럼 그냥 문제지를 줬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핵심 요약 정리를 해서 전범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의무 클리닉이 있고 3월 8일 개강입니다. 요 문제풀이 주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주 일찍 시작을 하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